여러분, 오늘도 골든에이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채널을 찾아오신 여러분은 아마도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은 분들일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조용히 마음을 들여다보게 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혹시 여러분은 나의 마지막에 대해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조금은 낯설고 무거운 주제처럼 들리지만 사실 그것을 준비하는 순간부터 삶은 훨씬 더 자유로워집니다. 오늘은 68세 김영숙님의 이야기를 통해 품위 있는 마지막을 준비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조용한 울림이 남기를 바라며 지금부터 김영숙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또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고요. 68세 김영숙님의 이야기로 시작해 볼게요. 영숙님은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20년 가까이 연락을 끊고 지냈던 친언니가 말기 암 진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병원 사회복지사가 보호자 연락처를 찾아 전화를 한 거였죠. 오시겠습니까? 전화기 너머 사회복지사의 목소리가 물었습니다. 영숙님은 한참을 망설였어요. 20년 전 어머니 장례식 때 유산 문제로 심하게 다툰 이후였거든요. 서로 얼굴도 보기 싫다며 등을 돌렸던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언니. 하지만 결국 영숙님은 병원으로 갔습니다. 중환자실 앞 긴 복도를 걸어가는 발걸음이 무겁기만 했어요.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침대에 누워있는 언니의 모습을 보고 영숙님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한때 그렇게 당당하고 강했던 언니가 이제는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작아 보였거든요. 언니는 영숙님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렇게 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영숙님도 언니의 손을 잡고 같이 울었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그 순간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간은 너무 짧았습니다. 언니는 그로부터 단 2주 후에 세상을 떠났어요. 영숙님은 지금도 말합니다. 그때 좀 더 일찍 화해했더라면,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더라면. 여러분, 이런 후회를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맞이하게 될 그 순간, 그 순간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이별해야 하는지. 이 주제는 결코 무겁거나 불길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것을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지금을 더 충실하게 사는 방법이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천천히 함께 생각해 보시죠.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진심 어린 대화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말을 하죠.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 자식 이야기. 하지만 정말 중요한 말은 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사랑한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 이런 말들이요. 특히 우리 세대는 더 그렇잖아요. 감정 표현에 익숙하지 않은 시대를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을 때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왜 그때 그 말을 하지 못했을까? 통계를 보면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70% 이상의 사람들이 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마지막을 맞이한답니다. 집이 아닌 낯선 곳에서요. 평생 일하고 저축해서 마련한 집인데 정작 그 집에서 마지막을 맞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가장 큰 고통은 신체적 아픔이 아니래요. 정서적인 아픔이 더 크다고 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내 인생이 의미가 있었을까? 사랑하는 사람들과 제대로 작별 인사를 나눴을까? 이런 생각들이 가슴을 짓누른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가장 큰 소원은 자신이 의미 있는 존재였다는 것을 확인받는 거래요. 자신의 삶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었고 기억될 것이라는 확신. 그것이 가장 큰 위안이 된다고 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지금, 바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을 하는 겁니다.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형제자매에게. 당신 덕분에 내 인생이 행복했어. 내가 있어서 힘이 났어. 그때는 말 못했지만 정말 고마웠어. 이런 말들이요. 어색하고 쑥스러울 수 있어요. 우리 세대는 그런 말에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꼭 거창한 말일 필요는 없답니다. 함께 오래된 사진을 보면서 그때 그 순간을 떠올려 보는 것. 좋아하는 음악을 같이 듣는 것. 손을 잡아주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때로는 1000마디 말보다 강력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준비의 중요성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거부감이 드실 수도 있어요. 아직 건강한데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준비한다는 것은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당당하게 살기 위한 거랍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오히려 삶을 더 충실하게 산다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인식하면 하루하루가 더 소중해지거든요. 미루고 미루던 일들을 더 이상 미루지 않게 돼요. 하고 싶었던 말을 더 이상 참지 않게 되고요. 만나고 싶었던 사람을 바로 만나러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나의 바람을 문서로 남겨두는 겁니다. 어디서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은지, 어떤 치료를 받고 싶은지, 받고 싶지 않은지, 장례는 어떻게 치르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미리 정리해 두는 거예요. 가족들과도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요. 엄마, 무슨 그런 말씀을. 자식들이 이렇게 말릴 수도 있죠. 하지만 이런 대화가 나중에 가족들에게 큰 선물이 됩니다. 준비 없이 갑자기 그 순간이 왔을 때 가족들은 너무나 혼란스럽거든요. 엄마가 원하신 게 뭘까?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이런 불안감 속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해요. 하지만 미리 이야기를 나눠뒀다면 가족들은 안심할 수 있어요. 엄마가 원하시던 대로 해드리고 있구나. 이런 확신이 생기는 거죠. 둘째, 관계를 정리하는 겁니다. 살다 보면 맺어진 관계들이 있잖아요. 어떤 관계는 소중하고 어떤 관계는 상처로 남아있고 미움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세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지만 그 미움을 가슴에 계속 품고 가는 것보다는 낫답니다. 억울했던 일, 서운했던 일, 그것들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것이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고마웠던 사람에게는 감사 인사를 전하세요. 그때 당신 덕분에 힘이 났어요. 이런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도 큰 위로가 됩니다. 셋째, 나만의 의미를 찾는 겁니다. 내 인생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거창한 업적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자식을 잘 키운 것, 어려운 시절을 견뎌낸 것, 누군가를 웃게 만들었던 것, 이 모든 것이 의미 있는 일들이거든요. 작은 노트에
내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을 적어보세요. 행복했던 기억들, 자랑스러웠던 순간들, 그리고 후회되는 일들도 솔직하게 적어보는 거예요. 이런 작업이 내 삶을 정리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족들과 나눌 수 있다면 더욱 좋고요.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죽음 앞에서 어떻게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냐고요. 하지만 정말로 가능합니다. 어떤 시인은 이런 말을 했어요. 죽음은 아름다움의 어머니다. 썩지 않는 조화는 우리를 감동시키지 못한다. 무슨 뜻일까요? 모든 것이 영원하다면 아무것도 소중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벚꽃을 아름답게 느끼는 이유는 일주일이면 지기 때문이에요. 첫사랑이 그렇게 아름다운 이유는 다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이고요. 삶도 마찬가지예요. 유한하기 때문에 더 소중한 거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영숙님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볼게요. 20년 동안 원수처럼 지냈던 자매가 마지막 2주 동안 화해했어요. 그 2주가 너무 짧았다고 영숙님은 아쉬워하셨죠.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그 2주가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언니와 화해하고 손잡고 함께 웃을 수 있어서. 그 시간이 없었다면 평생 후회하며 살았을 거예요. 바로 이게 아름다움입니다. 가장 어둡고 힘든 순간에도 빛나는 것들이 있어요. 용서가 일어나고 화해가 일어나고 진심이 오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죽음을 앞두면 사소한 것들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집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내가 얼마나 가졌는지, 이런 것들이 의미 없어져요. 대신 정말 중요한 것들이 선명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 따뜻한 햇살, 맛있는 음식 한 끼, 이런 것들의 소중함이 가슴 깊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감사하게 산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있다는 것이 고마워. 이런 마음으로 매일을 맞이하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진짜 잘 사는 거예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혼자 하는 일이 아니에요. 가족, 친구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누군가 아픈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런 고민 많이 하시죠? 사실 정답은 없어요. 완벽한 위로의 말도 없고 완벽한 행동도 없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는 것. 말이 없어도 괜찮아요. 손을 잡아주는 것,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혹시 병원에 면회 가실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해보세요. 옛날 사진을 가져가서 함께 보는 거예요. 이때 기억나? 정말 재미있었지.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와요.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주는 것도 좋아요. 젊었을 때 즐겨 듣던 노래, 추억이 담긴 노래. 음악은 말보다 강력한 힘이 있거든요.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당신 덕분에 내가 이렇게 컸어. 당신이 내 인생에 있어서 행복했어. 이런 말들이요. 우리는 살아있을 때 이런 말을 잘 안 해요. 부끄럽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을 때는 이런 말이 정말 소중해져요. 받는 사람도 하는 사람도 모두에게 위안이 됩니다. 이제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법적인 준비도 필요합니다. 유언장을 써두는 것, 재산 정리를 해두는 것, 중요한 서류들을 한 곳에 모아두는 것.
이런 것들이요. 아이고, 그런 것까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가족들을 위한 배려예요. 갑자기 일이 생겼을 때 가족들이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몰라서 고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통장이 어디 있는지, 보험증서는 어디 있는지, 비밀번호는 뭔지, 중요한 연락처는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정리해두면 나중에 가족들이 편해져요. 유언장도 꼭 필요한 게 아니에요. 재산이 많지 않더라도 내 마음을 담은 편지를 남겨두는 거예요. 각자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 고마웠던 마음들, 이런 것들을 적어두면 나중에 가족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엄마가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셨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장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식으로 치러지길 원하는지, 화장을 원하는지, 매장을 원하는지, 추도식은 어떻게 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미리 말해두면 가족들이 결정하기 편해져요. 엄마가 원하시던 대로 해드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계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너무 무겁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두려움을 주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유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죽음을 인정하고 준비하면 역설적으로 삶이 더 자유로워진답니다. 언젠가는 끝이 난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미루던 것들을 더 이상 미루지 않게 돼요. 하고 싶었던 말을 지금 바로 하게 되고, 만나고 싶었던 사람을 지금 바로 만나러 가게 되고, 용서하고 싶었던 사람을 지금 바로 용서하게 돼요. 나중에 이 말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사실 삶을 더 잘 살기 위한 거예요. 매일매일을 더 소중하게 살기 위한 거랍니다. 어떤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다. 처음 들으면 슬픈 말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 말의 진짜 의미는 죽음이 삶의 일부라는 거예요. 둘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라는 거죠. 봄에 꽃이 피는 것과 가을에 낙엽이 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태어나는 것과 죽는 것도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그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받아들이고 준비하는 것. 그것이 성숙한 어른의 자세가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첫째, 사랑하는 사람에게 연락해 보세요. 오랫동안 연락 못했던 친구, 형제자매, 친척. 전화를 걸어서 안부를 물어보세요. 그냥 생각나서. 이 한마디면 충분해요. 둘째, 가족과 편안한 대화를 나눠보세요.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을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한번 시작하면 생각보다 자연스럽답니다. 셋째, 작은 노트를 준비하세요. 거기에 하루하루 감사한 일들을 적어보는 거예요. 오늘 고마웠던 것, 행복했던 것, 이런 것들을요. 이렇게 쓰다 보면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돼요. 넷째, 중요한 서류들을 정리해 두세요. 한 곳에 모아서 가족들이 쉽게 찾을 수 있게. 다섯째, 용서를 연습해 보세요. 미운 사람, 서운했던 일, 그것들을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을요. 한꺼번에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조금씩 천천히 하면 돼요. 여섯째, 내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어떤 순간들이 소중했는지, 무엇이 의미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족들과 나눠보세요.
엄마 인생에서 제일 행복했던 때가 언제였어요? 이런 질문을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답니다. 골든에이지 여러분,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쉽지 않은 주제였을 텐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말씀드린 것들이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삶을 더 충실하게, 더 의미 있게 살기 위한 거예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매일을 소중하게 살아가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진심을 전하고 하루하루를 감사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결국 품위 있는 마지막을 준비하는 첫걸음 아닐까요?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내가 더 이상 누군가에게 미안하지 않게, 또 누군가가 나를 그리워하며 아파하지 않게, 지금 이 순간을 정직하게 살아가는 일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모두 그 길을 걷게 됩니다. 하지만 그 길을 어떤 마음으로 걷느냐는 지금의 나에게 달려 있어요. 오늘 하루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며 따뜻한 말을 건네보세요. 고마워, 사랑해. 그 한마디가 언젠가 우리 모두의 마음을 지켜줄 가장 큰 선물이 될 거예요. 골든에이지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삶을 더 깊게 바라볼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한 줄 한 줄이 또 다른 누군가의 위로가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한 여러분 사랑합니다.